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장 건강, 그리고 이게 우리 정신 건강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. 보내주신 BBC 크라우드 사이언스 자료 보니까 주말에 좀 안 좋은 거 먹고 나면 기분까지 좀 다운된다. 이런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셨다고요. 네, 맞아요. 저도 좀 그런 편이라서요. 공감되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장이랑 뇌가 진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, 또 이게 여러분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장외축이라는 개념 자체는 꽤 오래됐어요. 네, 들어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최근 연구들이 그 연결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복잡하다는 걸 밝혀내고 있거든요. 단순히 연결됐다 이 정도가 아니군요. 그렇죠. 장 속에 사는 그 수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뇌랑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, 그래서 우리 기분까지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구체적인 경로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. 경로요? 어떤 경로들이 있나요?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핵심인데요. 첫 번째는 면역체계예요. 면역체계요? 네, 장내 미생물이 우리 면역 세포를 약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요. 근데 이 훈련된 세포 일부가 놀랍게도 뇌 근처까지 이동을 해서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와, 면역세포가 뇌까지요? 네, 그래서 실제로 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아까 그 주말에 피자 먹고 기분 안 좋았던 게 혹시 장에서 시작된 염증 신호가 면역체계를 타고 뇌로 간 걸 수도 있겠네요?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. 네. 흥미롭네요. 그럼 두 번째 경로는 뭔가요? 두 번째는 미주신경입니다. 미주신경이요? 네.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 중 하나인데요. 장이랑 뇌를 물리적으로 그냥 바로 연결하는, 직통 전화 같은 거예요. 한 라인이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장내 미생물 상태가 변하면 그 신호가 이 신경을 타고 바로 뇌로 전달돼서 스트레스나 불안 반응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. 와, 신경으로 직접 연결이라니 진짜 빠르고 직접적이겠네요. 마지막 세 번째는요? 마지막은 이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라는 거예요. 대사산물이요? 네. 미생물이 우리가 먹은 음식, 특히 섬유질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걸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화학물질들이에요. 예를 들면 짧은 사슬 지방산 같은 것들이요. 이게 혈액을 타고 뇌로 가거든요. 가서 뇌세포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조절하기도 하고요. 그럼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약간 화학공장 같은 거네요? 뇌에 메시지를 보내는? 네, 그런 셈이죠. 부티르산 같은 물질이 대표적이고요. 부티르산. 이런 과학적인 얘기들이 근데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생각들이랑 통한다는 게 재밌어요. 자료에 히포크라테스 얘기도 나오잖아요. 맞아요.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, 이 말이요. 네. 심지어 1900년대 초에는 그 베슬렘 병원에서 존 포터 필립스 박사라는 분이 우울증 환자한테 캐피어를 줬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발효유죠.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도 그 병원에 거츠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대요. 진짜요? 와, 정말 인상적이네요.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거군요. 그럼 과학적인 증거는 좀 어떤가요? 확실한가요? 상당히 강력한 증거들이 쌓이고 있어요.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연구가 우울증 환자의 장 미생물을, 분변이죠. 이걸 쥐한테 이식했더니요. 네. 쥐가 우울증 비슷한 행동을 보이더라는 거예요. 헐, 진짜요? 네. 이건 그냥 관련 있다 수준을 넘어서 어쩌면 장내 미생물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. 이걸 보여주는 거죠. 와, 원인이 될 수도 있다니 충격적인데요? 네. 그리고 최근에는 대규모 인간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우울증이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특정 장내 미생물 13가지, 예를 들면 에거텔라 같은 것들을 찾아내기도 했어요. 이야,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네요. 근데 자료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. 식단만으로 모든 정신건강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. 그럼요. 그 점은 분명히 해야죠. 아까 그 베슬렘 병원 카페에서 일하는 토비 씨 이야기도 나오잖아요. 장 건강식 먹고 기분은 좋아졌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혼란스럽다고. 네, 맞아요.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빌 박사 말처럼 식단은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거죠. 그 비유 좋네요. 퍼즐 조각. 네, 수면, 운동, 사회적인 관계, 이런 다른 중요한 조각들이랑 같이 맞춰야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.
식단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조각인 거죠. 네, 이해가 됩니다. 근데 또 연구에 한계점도 있었잖아요. 네,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죠. 대부분 연구가 아무래도 서구 식단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. 기제마라트 박사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민들을 연구해보니 과일이나 채소 섭취랑 정신건강이랑 딱히 뚜렷한 관련성이 안 보였다는 거죠. 그러면 왜 그럴까요? 아마도 그 지역에서는 사회적인 지지라던가 다른 문화적인 요인들이 정신건강에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다양한 환경, 다양한 식단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. 그렇군요. 연구도 편중되면 안 되겠네요. 자,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뭘 좀 해볼 수 있을까요? 실천할 수 있는 거요. 결국 빌 박사 조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. 정신건강에 좋은 식단이 결국엔 신체 건강에도 좋은 식단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. 그렇죠. 보통 그렇죠. 네. 지중해식 식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채소, 과일, 통곡물 위주로 먹고 특히 리크나 양파, 견과류, 콩류처럼 섬유질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게 좋습니다. 섬유질이요? 네. 이게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,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거거든요. 아하, 프리바이오틱스. 그리고 캐피어나 살아있는 유산균 등 요커트, 김치, 콤부차처럼 유익균 자체가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식품도 도움이 되고요. 네, 김치. 좋네요. 그렇죠. 또 다양한 색깔의 채소랑 과일을 먹는 거, 무지개 식단이라고 하죠. 이것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아주 좋다고 해요. 무지개 식단. 기억하기 쉽네요. 네. 반면에 초가공 식품이나 설탕 많은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. 안타깝지만 아까 기대하셨던 초콜릿은 목록에 없네요. 아쉽네요. 네. 그래도 무지개 식단은 기억해둬야겠어요. 오늘 이렇게 장이랑 뇌가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진짜 먹는 게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냥 느낌이 아니었구나 싶어요. 네, 그렇죠. 정리하자면 우리 장과 뇌는 면역체계, 그리고 미주신경, 또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그 화학물질들, 대사산물을 통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 연결은 우리 기분이나 정신 건강에 정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특정 미생물은 우울증 발병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. 물론 식단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 선택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꽤 중요한 실천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. 네. 앞으로는 특정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치료법 같은 것도 좀 더 개발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들으시는 분들 궁금증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우리 몸속에 사는 그 수많은 미생물들이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?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얼마만큼이 사실은 우리랑 같이 사는 이 작은 생명체들의 목소리일까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울 겁니다.